시작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복심판입니다. 이것도 정형화된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는 사례 강의와 사례지 핸드북 참고하셔서 외우시면 되고, 지금은 그 목차를 외우기 위해서 쟁점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중복심판은 모순조촉 방지가 컨셉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누구는 A라고 하고 누구는 B라고 하게 되면 심판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니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심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1사부 제도도 같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제도를 두 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은 이 중복심판에서 추가적인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심판경제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에서 한 번의 다툼을 완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굳이 유능하시고 비싸신 심판관님들 인력을 낭비하면서 하지 말고 기존 심판이 있으면 거기서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해라. 이걸 심판경제라고 합니다. 이 취지 때문에 중복심판과 1사보제례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건들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중복심판은 전 심판 계속 중 동일 당사자가 청구하면 적용됩니다. 중복심판에 해당하면 그 심판에 대해서 본안 판단, 모순적촉 방지하고 경제를 위해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각하심결해버립니다. 1사부제리는 확정된 본안심결이 있을 때 각하심결로는 1사부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는 1사부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안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 여긴 동일심판이 아니라 동일사실, 동일증거로 협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넓어집니다. 동일당사자가 아니라 여긴 누구든지 미칩니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학설과 판례 쟁점이 있는데, 전심판 계속 중에 대해서 학설은 심판원 계속 중인 경우만 전심판 계속 중인지 아니면 확정되기 전을 전심판 계속 중으로 보는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중복심판 금지는 중복소송 금지라는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고, 중복소송 금지에서는 전소송 계속 중이라는 요건을 취하고 있어서 그 소송만 심판으로 바꾼 겁니다. 전심판 계속 중으로 된 건데, 이 심판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중요시하면 심판원 계속 중인 것만 해당하고, 만약에 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 불복하고 있으면 그것은 심판 계속 중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복소송에서 가져왔던 그 취지, 모순조촉과 심판경제, 그 소송경제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심판은 계속 중만이 아니라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등 확정되기 전이라면 다 커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판례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심판의 도입 취지상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이게 첫 번째 쟁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전심판 계속 중 동일심판은 언제 청구하는지 그 시점입니다. 시점이 심결시 기준입니다. 이게 이런 라인입니다. 우리 1차 판례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갑이 을한테 무효심판 걸었습니다. 진보성으로 걸었습니다. 디스클로저 1 증거로. 얘가 특허법원 가 있어요. 얘가 무효심판 중입니다. 내가 기재불비 무효사유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진보성 무효사유로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여기서 무효사유 추가하면 됩니다. 심판 단계에서 무효사유 추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특허법원 갔으면 특허법원 가서도 무효사유 추가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무제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으면 여긴 법률심이기 때문에 무효사유 추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갑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진보성으로 계속해서 무효심판을 해왔는데 특허 무효심판에서 기각 신결받았습니다. 특허법원에서 불복했는데 여전히 기각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가면서 진보성에 대해서는 계속 다투면서 혹시라도 진보성으로 특허가 주지 않을까라는 염려하에 기재불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42조 사망 1호로 가보자. 근데 이 심판경제라는 게 뭐냐면 동일 당사자가 또 심판을 하지 말고 앞선 심판에서 이 기재불비 추가적인 무효사유 주장하고 싶으면 추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심판관님들이 한국말 판단하면 되지. 또 다른 심판관님이 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그 고급 인력 낭비다라는 게 심판경제입니다. 근데 대법원 단계 가면 무효사유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무효심판 청구를 허용을 해줘요. 대법원 단계에서 이 무효심판 청구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전심판 계속 중이라는 것은 앞 사건이 후 사건의 청구시 기준이 아니고 심결시 기준이다. 청구시 기준에는 계속 중이었다 하더라도 대법원 계속 중이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얘 심결할 때쯤에 여기서 여전히 졌어요. 기각으로 집니다. 확정이 돼버리면 심결시 기준으로 전 사건이 계속이 소멸되었고 그러면 얘를 중복심판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구시가 아닌 심결시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심판 청구권 제한 방지. 네, 기재불비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심판 단계에서는 금지를 해도 중복심판으로 해서 막아도 여기서 추가하면 되고 특허법원 단계에서도 막아도 여기서 추가하면 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는 막으면 여기서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시 기준을 볼 것이 아니라 심결시 기준으로 봐야 된다. 심판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전심판 계속 중을 심결시로 본다. 이 쟁점입니다. 중복심판은 쟁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전심판 계속 중의 의미, 이 전심판 계속 중이라는 의미. 두 번째가 이 전심판 계속 중의 시점, 이게 후심판 심결시 기준을 한다. 일사부재리 같은 경우는 확정된 본안 심결에 대한 시점, 이건 뭐 많이 했었죠. 이건 전화합의체니까 98내가 반긴 거죠. 이게 청구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대비하는 게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중복심판도 모순조촉방지, 일사부지도 모순조촉방지에서 취지가 공통됨에도 불구하고 왜 기준 시점이 달라졌냐, 대비하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사례제 핸드북에 답안지는 다 있는데요. 청구시로 한 것도 우리 1차 때 많이 했었죠. 재밌는 게 얘가 청구시로 하는 이유가 중복심판 심결시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심판 청구권 제한 방지입니다. 같은 취지인데 결론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심판경제라는 추가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니 용건이 달라져서 이런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명분은 똑같아요. 여기도 심판 청구권 제한 방지를 위해서 심결시가 아닌 청구시로 합니다. 왜 청구시가 아니면 심판 청구권이 제한이 될 수 있냐면 갑이 여기 무효심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졌어요. 특허법원도 제기했습니다. 졌어요. 대법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특허 무효심판에서 1억 쓰고 특허법원에서 1억 쓰고 대법원에서 이제 1억째 쓰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었죠. 그 와중에 우리 똑같은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겁니다. 진보성 위반으로 똑같은 사유로 디스클로저 1으로. 그러면 심판부에서는 같은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의 늪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사건이 있으면 이전 사건 결과를 참고해서 판단을 합니다. 심판에서 기각했으면 여기서도 당연히 기각을 해요. 근데 이 갑은 기각이 됐어도 1억 쓰고 1억 쓰고 1억 쓰고 해서 3억이나 쓰면서 계속 불복하고 있는데 이쪽은 여기서 한 1,000만 원 쓰고 기각되니까 바로 불복을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 단계에서 기각은 잘못했다 해갖고 무효 취지로 특허원 판결을 파기하면 특허법원으로 다시 환송이 되고요. 환송이 되면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다시 환송을 합니다. 그럼 심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심결시가 다시 잡히게 되는데 심결시 기준으로 일사부재를 판단하게 되면은 여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확정된 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하가 되는데 이 각하가 되는 게 대법원까지 3억을 쓴 심판 청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된다. 난 3억 썼는데 갑자기 각하가 된다 이거예요. 대법원에서 분명히 무효란 취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심판 청구권 제한 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심결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심판 청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바 청구시 기준으로 하겠다.
일사부재리는 이렇게 된 거. 확정된 본안심결의 여부는 청구시 기준으로 한다. 여기 쟁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판례가 등장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 동일사실 동일증거는 언제 기준으로 하냐. 이것은 심결시 기준으로 한다. 얘는 뭐냐면 얘는 쟁점이 좀 다른 건데 갑이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진보성 위반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디스클로저 1으로 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뭐 갑이건 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특허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서 또 무효 심판을 제기합니다. 진보성 위반을 이번 디스클로저 1 플러스 2로 가져옵니다. 1으로는 안 되니까 2를 더 추가한 거죠. 이랬을 때 이거는 뭐 기존에 너무 많이 했었죠. 우리 1차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확정된 심결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증거라 할지라도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면 동일 증거로 봅니다. 만약에 D1 플러스 D2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진보성이 있으면 기각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각 신결을 하는 게 아니라 각하 신결을 합니다. 동일 증거라고 해서 일사부재 위반으로. 요거에 대해서 불복을 합니다. 특허법원에. 그럼 특허법원에서는 원래 무제한설 아닙니까?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도 이게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할 수 있다. 이게 무제한설 얘기하는 겁니다.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각하 신결되었을 때 그렇다면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해서 일사부재리 말고 다른 거 할게. 특허법원에서 갑자기 42조 3항1로 추가하는 겁니다. 무효사유를. 그러면서 42조 3항1호는 확정된 신결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니까 무효사유가 다르면 동일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다른 사실이니까 일사부재리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이 쟁점이에요. 그거 허용되지 않는다. 심판 단계에서 일사부재리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결시 기준으로 그때까지 수집된 사실과 증거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지 심결시 기준까지는 진보성과 디스클로저 1, 2까지만 있었을 뿐이지 이걸로 일사부재리 위반인지를 봐야지 특허법원 와서 새롭게 추가된 무효사유로 심판 단계에서 일사부재리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동일사실 동일증거의 범위는 심결시까지 수집된 거, 엄밀하게 말하면 심리 종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 종결 전까지 제출되어서 심결시 기준으로 수집되었던 사실과 증거만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특허법원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사실과 증거를 고려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최신 판례에 나온 거예요. 다시 주요 쟁점 정리합니다. 지금은 이해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답안지 목차와 내용은 사례제 핸드북과 사례 강의에 다시 있으니까 거기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이것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탑10 판례에도 선정이 된 중요 판례다 보니까 실전 GS에서 다시 연습을 합니다. 거기서도 추가적인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심판과 일사부재는 답안지 쓰실 때 취지부터 쓰고 가는 겁니다. 이 취지 때문에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복심판 쓸 때는 모순조청만이 아니라 심판경제 하나 더 쓰셔야 됩니다. 중보심판, 전심판 계속 중, 동일심판, 동일당사자가 하면은 걸리는 거고요. 여기서 전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통설과 판례는 확정되기 전이면 전심판 계속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심판 계속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후심판 신결시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쟁점이 있는 거고. 일사부재리 같은 경우는 확정된 본안 신결이 언제 있는지 이게 쟁점이 있습니다. 이건 청구시 기준으로 합니다. 걔는 심판청권 제한 방지를 위해서 청구시 기준으로 하는데 취지가 비슷한 일사부재리 중복심판하고 시점은 달라졌지만 그게 요건이 달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동일사실 동일증거의 범위에 대해서 있어. 이거는 심판 단계에서 신결시까지 수집된 자료만 참고해야 되지 특허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참고해서는 안 된다. 요 내용들. 그래서 1, 2, 3, 여기 4 이렇게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쟁점이고요. 동일사실이란 무엇이냐.
특허권이 같고 무효사유가 같으면 그건 동일 증거예요. 특허권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같은 특허권에 대해서 무효사유가 다른 건 다른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는 그 제출된 증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 할 때는 맨날 쓰는 문구 있죠. 결론이 번복될 정도로 유력한지 아닌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중복심판 1번 의, 거기 심판경제 도모와 심결의 모순조촉 방지, 제일 끝에 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요건 전심판 계속 중 동일 당사자 동일 심판, 그 심판물이 동일할 것이 이제 동일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전심판 계속 중의 해석, 그게 심판원 계속 중과 확정 전으로 봐야 되는지에 학설 대립이 있으나 확정 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판례도 그렇게 한다. 내용이고요. 효과는 그 각하 심결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중복심판 청구의 판단 시점을 심결시 기준으로 합니다. 심판청권 제한 방지를 위해서 심결시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348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방가로 2번 세 번째 줄에 심판청권의 부당한 제한인 바 이거요.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는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적적권학과 소극적권학이 동일 심판인지 같은 특허권과 같은 확인 대상 발명이라면 이건 동일 심판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1사부제리 1번 의, 여기는 모순조촉 방지를 위함이다. 거기 그 349페이지에 1번 의에서 두 번째 줄 심판 절차의 경제성 도모는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심판 절차의 경제성 도모는 지워주시고 이게 모순조촉 방지 하나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건 확정된 본안 신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동일 사실은 특허 무효 심판은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권리범위한 심판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특허 무효 심판에서는 무효 사유가 사실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무효 사유가 달라지면은 다른 사실이다 보시면 되고, 350페이지 동일 증거에 대해서는 학설 있죠. 이게 형식적 동일 증거설, 중요 동일 증거설, 쟁점 증거설. 그래서 판례는 그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것은 동일 증거로 보는 동일 증거설, 중요 증거설에 가까운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판례에서 한편 최근 특허법원은 이거는 특별하게 의미 없습니다. 뭐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건 안 쓰셔도 괜찮고. 그래서 모순조촉 방지를 위해서 거기 답원 검토에도 심판경제 도모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50페이지에 괄호 3번 동일증거에 방가로 2번 동일증거에 대한 논의에서 답원 검토에서도 그 심판경제 도모는 지워주세요. 중복심판하고 대비하시려면 심판경제 도모는 지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가로 3번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351페이지에 괄호 4번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대한 대상,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판례는 심판청구 심결시까지 보정된, 보정이라는 게 이게 심판청구서 보정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심판청구서 보정으로 제출했었죠. 그 청구 이후. 그걸 보정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정된 사실과 증거를 모두 고려해서 심결시 기준으로 확정된 선행 심결과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새로운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라는 게 특허법원 단계에서 무제한설에 따라서 새롭게 주장된 주장을 가지고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일사부재리 위반이 맞냐 안 맞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심판의 심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는 게 맞지, 특허법원 와서 새롭게 추가된 자료를 참고를 하게 되면 이게 심판부 농락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보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새롭게 추가된 걸 갖다가 보게 되면 이 각하 신결, 신결 취소 다시 심판으로 내려가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로 자르고 다시 심판 청구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심판 청구하는 소리. 자세한 내용은 사례지행 도구에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목차와 내용은 외우시면 됩니다. 5번 동일심판, 이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뭐 적극적과 소극적이 동일심판인지 이런 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특허 무효와 정정이 뭐 같은 심판일 수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1차건, 2차건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적용 대상도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352페이지 적용 시점. 청구신지 심결신지 얘는 워낙 유명한 거니까 좀 자세하게 써놨죠. 종래 판례는 심결시로 했었는데 변경된 판례는 심판청구권 제한 방지로 해서 청구시로 바꿨다. 검토. 여기 그 352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줄 재판청구권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심판청구권이에요. 재판청구권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심판청구권 제한 방지로 보시면 됩니다. 352페이지의 긴 내용은 그 판결문에 있는 명분들을 다 길게 써놓은 것이고요. 이거 한번 이해하시고 사례제 핸드북으로서 요약된 내용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텝별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우선은 사례제 핸드북에 있는 얇은 내용 먼저 외우시고 그게 다 외워졌으면 여기 기본서에 있거나 아니면 판례노트 핸드북에 있는 판결문 조금 더 긴 내용을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즉 긴 내용이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 내용을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짧은 내용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짧은 내용이 다 외워졌을 때 이 긴 내용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근데 기본서는 일단 이해를 위해서 하는 책이다 보니까 길게도 많이 써놨습니다. 353페이지 1사부지 이런 내용 각하가 되고요. 나머지 5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 353페이지의 2번 일부 쟁점만 확정된 신규가 중복되는 경우는 이건 1차형입니다. 얘는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진보성 위반과 동시에 뭐 확선 위반을 걸었다. 1차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된 이유만으로 얘는 일사부질 위반은 아니되 진보성에 대해서는 일사부질 취지상 만약에 동일사실 동일증거라면 판단하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다. 2차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차 때 많이 나왔던 쟁점이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국선대리는 이거 2차에 보론용어로 한 줄만 쓰면 됩니다.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선대리 제도가 존재한다.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최근 개정법인 전문심리위원은 2차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심판에 있어서 심판관님께서 필요하시면 외부의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켜서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불심부터 심판 강론 진행하겠습니다. 필기 한번 하겠습니다. 심판 강론 쪽은 쟁점들 몇 개 중요 쟁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치고 그 다음에 특허법원도 중요 쟁점 몇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치면은 PCT 그 생단문 준비할 거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강의는 거기까지 이제 종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